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시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 우리가 만나는 게 얼마나 의미있고 뜻깊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번 주도 어김없이 주간 김옥회가 돌아왔습니다. 진짜 이 오프닝 생각하는 거랑 썸네일 만드는 게 제일로 빡세요. 지난 한 주 헐리우드 셀럽 친구들에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꼬꼬꼬! 최근 제니퍼 로페즈의 인스타그램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8월 14일부로 제니퍼는 전 약혼자인 알렉스 로드리게즈를 언팔했고 그에 대한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했는데요. 두 사람은 2017년 3월부터 사귀기 시작, 2019년 약혼 2년 만인 4월 파혼했습니다. 향후 친구 사이로 지낼 거라고 했으나 파국의 원인이 알렉스의 바람기가 아닌가 라는 소문이 급부상, 둘의 거리는 점차 멀어졌고 급기야 알렉스는 제니퍼와의 재결합을 바란다는 코멘트를 언론에 흘렸죠. But 제니퍼는 과거의 약혼자 벤 애플렉과 재결합했고 러브러브가 장렬하는 중, 무려 17년 만에 재결합을 팬들이 반기면서 알렉스는 그 존재감을 잃어갔습니다. 흥미로운 건 제니퍼는 알렉스를 SNS에서 손절했지만 알렉스는 아니라는 거. 팬들은 잘했어 라던가 좀 유치한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을 내는 중이네요. 제니퍼는 현재 벤과 살 신혼집을 찾고 있다는데요. LA 고급 주택단지 부동산 업자들 간의 썰이 돌고 있고, 얼마 전에도 한화 950억짜리 주택 매물을 찾아간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950억. 전 인생 몇 회차를 돌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일까요? 한 800회차? 한때 헐리우드 탑티어 배우로 날렸던 카메론 디아즈, 슈렉, 미녀 삼총사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도 쩔었지만 역시 마스크가 예술이었죠. 카메론은 2014년 애니를 끝으로 헐리우드 영화판에서 모습을 감췄고 2018년에야 비로소 은퇴를 인정했습니다. 2015년엔 밴드 굿샬롯의 멤버 벤지 매든과 결혼, 현재는 부부 사이에 태어난 딸을 양육하는 데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얼마 전 케빈 하트의 토크쇼 하트 투 하트에 출연, 은퇴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For so many, it's been a wonder, a why. Why did Cameron Diaz step away from the world of acting? You know, it's fun to do. I love it. I love acting. You know, I can go forever. And I just realized that I looked around and it was just like so many parts of my life that I wasn't touching because it was so big. Everything was so, massive. How old were you at the time when you're getting this realization? I'm like 40. My routine in a day is literally what I can manage to do by myself. I feel whole. All of those things that I didn't have time for before and didn't have the space to make the right decisions for me at the times to bring that in. 그래도 언젠가 한 번쯤 좋은 영화로 잠깐이나마 복귀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MCU에서 우정 킹 스티브 바락이 캡틴 아메리카와 영혼의 투톱 윈터 솔저를 연기하는 배우 세바스찬 스탠. 그는 얼마 전 39번째 생일을 맞아 여친과 여행을 떠난 스페인의 이비자 섬에서 목격이 되었는데요. 세바스찬의 여친의 이름은 알레한드라. 두 사람이 언제 사귀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20년 여름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2021년 6월에 두 사람은 사귀는 걸 인정했죠. 알레한드라는 인스타그램에 몇 년 전 내 사랑하는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었어. 너에 대해선 모든 말로도 부족해. 생일 축하해 라고 썼네요. 제가 요즘 본 헐리우드 커플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그런 왕좌의 게임으로 만나서 나란히 떡상한 참치보이 제이슨 모모아와 용언니 에밀리아 클라크, 워낙에 사이좋기로 소문난 두 사람인데요. 얼마 전 왕좌의 게임의 공동 제작자인 데이빗 베니오프의 생일을 맞아 요렇코롬 귀여운 사진을 공개했네요. 에밀리아는 과거 왕좌의 게임 촬영 시 옷을 입지 말라는 요청을 강요당했던 걸 폭로한 바가 있었죠.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던 당시 제이슨 모모아가 정말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생긴 사람이 어흥하면 뭐 도움이 되겠죠. 그는 매우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제대로 날 걱정해줬었다며 감사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고급지게 야한 드라마 브리저튼의 주인공 피비 디네버와 SNL 스타 피터 데이비슨이 사귀고 있던 것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만 두 사람이 깨졌다고 합니다. 우후! 아니, 왜 내가 기쁜 거죠? 흔히들 말하는 그런 이유 있잖아요. 피트는 뉴욕에, 피비는 영국에 사는 데다 서로 스케줄까지 바빠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올해 3월 영국에서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사귄다는 소문이 급부상. 피트가 팬들에게 연예인으로서 동경하던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열애 확정이 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7월에 개최된 윈블던 테니스 토너먼트 경기장. 여기서 테니스를 보며 키스도 하고 포옹도 하고 러브러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영국 사는 레게군이랑 사귀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 저만은 아니겠죠? 여러분, 마돈나의 나이가 올해로 63살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마돈나는 인스타에 동영상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Happy birthday to me. 8월 16일 본인의 63번째 생일을 맞아 남친과 아이들, 친구들과 이탈리아에서 셀러브레이션 여행을 마음껏 즐겼다고 하네요. 포스는 여전하시군요. 요즘 마돈나는 부쩍 바쁘다죠. NYC 프라이드에서 격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데 이어 6월엔 디자이너 겸 건축가인 제프리 콜레와 브릿지 햄턴의 부지 내에 스튜디오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고요. 그 밖에도 자신의 자전적인 영화를 제작 및 감독하겠다고 작년에 발표했었고, 자기 목소리와 비전을 통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안 쉬는 큰 누나, 건강하십시오. 근데 누나라고 불러도 되나? 지금 제작 중인 섹스 앤 더 시티의 후속작 And Just Like That의 미스터 빅역, 빅엿이 아니라 빅역, 크리스 노스가 자신의 인스타에 요런 사진을 올렸네요. 넘어가시죠. 래퍼 드레이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드레이크의 팬 계정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얼마 전부터 머리에 하트 모양의 스크래치를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숱이 좀 많이 꽤 심하게 줄어버린 것이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자 드레이크가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탈모가 와버렸어요 라고 말이죠. 드레이크도 자신의 탈모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드레이크를 보고 걱정하는 팬들에게도 머리숱은 부활할 테니 너무 난리치지 말라 라는 말을 전했네요. 일시적인 탈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유증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며, 미국 인디애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된 감염자 중 무려 33%가 탈모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배우 알리사 밀라노도 코로나 때문에 탈모에 시달린 연예인이었죠. 그 밖에도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사고력과 기억력에 감퇴 증상도 있어서 정말 코로나 무섭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주위에 코로나에 경각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해주세요. 걸리면 머리 빠집니다. 얼마 전 디즈니와의 소송전으로 뉴스를 달궜던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 남편 로만 도리악사이의 딸 로즈죠. 블랙 위도우의 프로모션에 등장하지 못했던 스칼렛의 임신설이 사실이었던 건데요. 이게 밝혀진 건 현재 남편 콜린이 코네티컷에 있는 극장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을 하던 도중에 관객들에게 조만간 우리 애를 안아볼 수 있을 거예요, 두근두근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라죠. 그런데 뭐야, 며칠 후 출산 기사가 떴습니다. 출처를 보니까 역시 콜린의 인스타였죠. 이번엔 아들이라고 합니다. 콜린을 보니까 아빠 된 거 알리고 싶어서 신났네요. 아무튼 축하. 6대 007 제임스 본드 다니엘 크레이그가 지금까지 모은 자산은 1억 8천만 달러, 한화로 2천억이 넘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막대한 재산을 딸들에게 상속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잡지 캔디스의 인터뷰에서 다니엘은 부자로 죽으면 실패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었죠. 앤드류 카네기는 요즘으로 치면 딱 110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쓸 재산도 따로 있었으니 얼마나 부유했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하지만 전 고액의 돈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진 않아요. 유산 상속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내 철학은 죽기 전에 그걸 다 써버리거나 기부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다 쓰죠? 아무튼 다니엘은 전 부인이자 배우였던 피오나 로든 사이에 29살이 된 딸 엘라가 있고, 2년 전 현재 아내이자 배우인 레이첼 와이즈 사이에 딸을 낳아 기르고 있죠. 과거엔 가수 스팅도 자신의 한화 3,400억이 넘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자식들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가십걸 리부트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 조던 알렉산더가 최근 화보 촬영 시 불미스러운 일을 경험했다네요. 공동 출연자 휘트니 피크와 함께 잡지 엘루어 화보를 찍으러 간 조던은 의상을 갈아입던 도중 남성 포토그래퍼가 방에 불쑥 들어왔고 별다른 사과도 없이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와, 제정신? 그래서 이렇게 SNS로 화보를 올려서 그 포토그래퍼를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아이고 참나, 세상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자신을 마릴린 먼로의 환생이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자기가 마이클 잭슨의 영혼과 결혼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캐슬린 로버츠. 그녀는 마이클과 육체 관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자기 몸에 깃들어 있어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거나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캐슬린은 자신의 투시 능력을 통해 마이클이 분홍색 약혼 반지를 내밀며 자신에게 프로포즈한 걸 받고, 두 사람의 결혼식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총괄했다고 합니다. 와우. 마이클은 항상 내 안에 있고 화장실도 함께 가요 라고 밝힌 캐슬린은 마이클의 영혼은 만져지는 걸 싫어해서 육체적인 과정으로 갈 수가 없고 가끔은 고압적이고 나의 단점을 지적해 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나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니까 라고 덧붙였는데요. 와, 뉴스 타는 방법도 가지가지네요.
지금은 입장이 엇갈린 두 배우 조니 뎁과 앰버 허드가 또다시 전쟁에 돌입합니다. 지금은 서로 명예훼손을 건 상태인데요. 앰버는 영국에서 있었던 조니와 선지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조니가 패소를 했으니 그걸 바탕으로 조니가 자신에게 건 명예훼손 소송도 의미가 없다 라면서 기각을 요청했는데요. 지난 17일에 버지니아 법원의 판사는 그 기각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조니와 선지의 재판은 기사 내용이 진실인가 아닌가 였고, 조니와 앰버의 재판은 앰버가 썼던 조니를 저격하는 듯한 칼럼의 내용이 진실인가 아닌가이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죠. 판사는 이어서 버지니아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은 영국과는 크게 다르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다시 진행되겠고요. 앰버는 조니에게 받은 위자료를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으나 조니 측이 진짜 전액 기부를 했느냐 라면서 기부 액수 공개 요구 소송을 걸었고, 그 부분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앰버는 그 구체적 금액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과연 앰버가 조니와의 이혼에 금전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죠. 조니는 여기서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걸 밝혀서 영국에서 항소를 넣을 근거를 마련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또 시작되겠고요. 조니는 요즘 커리어가 사실상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젠 잃을 게 없다는 식으로 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욘세를 탄생시킨 전설적인 R&B 그룹 데스티니스 차일드가 컴백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1997년에 데뷔한 데스티니스 차일드는 원래는 4명으로 출발해서 결국 1명이 빠지고 비욘세, 켈리, 미셸 3인조로 수많은 히트곡을 쏟아냈죠. 인기 절정인 2005년 무렵 해산 후 각각 솔로 활동에 전념했지만 2013년 슈퍼볼 하프타임쇼 비욘세의 무대에 켈리와 미셸이 깜짝 등장했었고, 비욘세가 2018년 코첼라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섰을 때도 켈리와 미셸이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 8월 18일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공식 트위터 헤더 로고가 새롭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 뭔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제시카 알바와 잭 에프론이 틱톡에서 춤추는 동영상을 선보여 화제라는데요. 잠깐 보시죠. 두 사람은 얼마 전 두바이 관광공사의 영화 같은 광고를 찍었었는데요. 이 동영상에도 제시카는 두바이 관광 영상을 찍는 동안 잭에게 틱톡을 찍자고 했어 라고 썼네요. 제시카를 영화는 아니지만 영상으로 만나는 게 참 오랜만이라서요. 팬들이 무척 반가워했다죠. 제시카는 이 안무를 외우는데 1시간이 걸렸는데요. 잭은 하이스쿨 뮤지컬 출신이라 2분 만에 다 외웠다고 합니다. 배우 오웬 윌슨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려는 시도를 했던 과거를 돌아본 에스콰이어지와의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오웬은 때때로 악몽 속에서 한 남자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밝혔는데요. 우울증을 오래 알아왔고 11살 때 처음 죽음에 대해 고민해봤다고 합니다. 2007년 8월에는 실행에 옮겼는데 동생 루크 윌슨이 오웬을 발견하고 911에 도움을 청했다죠. 그 일이 있고 나선 오웬의 형 앤드류 윌슨이 늘 오웬을 도왔다고 합니다. 매일 함께 머물며 아침에 일어나면 스케줄러를 써서 뭘 할지 함께 생각하고 결정했다죠.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버릴 것 같았으나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 정말 좋아졌다고 밝힌 오웬은 요즘의 삶이 너무 감사하다고 수레를 했습니다. 버라이어티가 발표한 헐리우드 배우 개런티 순위가 지난 한 주 화제였죠. 한간에는 윌 스미스가 가장 많이 받는다, 아니다, 드웨인 존슨이다 말들이 많았는데요. 정작 1위는 누구였느냐? 바로 다니엘 크레이그 되겠습니다. 나이브스 아웃과 속편의 개런티로 1억 달러를 넘게 받아서요. 현존 최고 개런티의 배우로 등극했네요. 그 이유를 두고 극장 독점 공개로 받는 백엔드 보상이 포함돼서 그렇다는데요. 이런 계약은 워낙에 공공연하니까 애초에 영화에 불러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뒤를 이어서 드웨인 존슨도 엄청 거액입니다. 5천만 달러였고요. 윌 스미스와 덴젤 워싱턴이 각각 4천만 달러, 여성 배우 중 1위였던 제니퍼 로렌스는 2,500만 달러로 밝혀졌습니다. 전체 순위는 고정 댓글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간 김용케 K였습니다.